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어제부터 방송이 서울 스튜디오가 아니고 미국의 간이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다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파 매체까지 합세해가지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조국 촛불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차원의 의도된 기획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부 언론은 윤 총장 의혹 보도로 조국 촛불 열기가 다시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왜 한겨레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는지 그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9일날 광화문 집회가 그만큼 이 여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좌파 매체의 근거 없는 윤석열 죽이기, 언론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좌파 매체 한겨레 신문이 11일 날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이런 단독 기사를 일면 탑으로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있었지만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해서 기초사실조차 하지 않은 채 조사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만 보면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의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한 것이고요. 또한 윤 총장을 아주 파렴치한 인물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한겨레 이날 기사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선 대검찰청은 한겨레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바로 이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윤모 씨와 전혀 면식조차도 없고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여기서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조국을 말하는 거죠. 사실무근으로 판단된 바도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확실하게 검증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서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문 방송인이죠. 김어준도 검찰의 이런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윤 씨 별장에 있던 원주를 평생 한 번 갔는데 그것도 윤 씨와 무관하게 갔다 그랬습니다. 청와대도 윤 총장 임명 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조국을 그렇게 옹호하는 김어준이가 그렇게 말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가파식 한겨레의 막무가내 보도가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이건 찌라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요. 그 성접대라는 부분에서 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꼬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누가 봐도 윤 총장이 마치 그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인 양 냄새를 풍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씨의 전화번호부에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이런 걸 전달받았고 그 가운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근거를 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 전제 자체가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지휘했던 이 여환섭 씨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수사단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구지검장인데 이분이 과거 검찰과 경찰 수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록들을 다 보니까 윤 씨의 휴대전화 속에 연락처, 전화번호, 명함, 다이어리 여기에 윤 총장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에 파견된 이 모 검사가 작성한 그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이름이 한두 번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났다는 건지 친분이 있다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전해 있어가지고 윤 씨를 직접 불러서 물어봤더니 윤석열을 이 윤중천이 알지도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게 실제 이제 조사를 했던 담당 검사의 한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겨레 기자는 검찰 수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진술 보고서 등을 조사단으로 넘겨받았지만 윤 총장과 윤 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기초적 사실 확인 없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라고 교묘하게 왜곡해서 보도한 겁니다. 말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가 완전 가짜 뉴스라는 걸 증명하는 존재가 바로 조국 장관입니다. 조 장관이 바로 자신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당사자 아닙니까? 당시 조국 수석이 윤 총장의 일탈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 정보를 미끼로 해가지고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하도록 압박했을 것이겠죠. 그렇다면 윤 총장이 저렇게 조국을 수사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를 역으로 본다 그러면 윤 총장이 만약 그런 일탈을 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만용을 결코 부리지 못했을 겁니다.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의 접대 사건 기사는 완전히 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실에 기초한 기사가 아니라 의도되고 기획된 기사이고 대국민 선동을 하기 위한 기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기사를 쓴 하혜영 기자는 이미 그런 기사들을 써댄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당시에 이 하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90분간 머리를 올리느라고 세월호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또 당당하게 일면에 올렸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썼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한겨레의 보도가 10일 날 열릴 예정인 조국 수호 촛불 집회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그랬는데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총장의 윤중천 접대 의혹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 촛불 집회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겨레가 불쑥 윤 총장에 대한 기사를 내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5일에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 집회는 3일에 광화문 집회에 비해서 열기는 물론이고 인원 동원에서도 참패를 당했죠. 또 9일에 2차 광화문 집회는 조국 수호를 외치는 친문 세력의 길을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에 조국 수호 촛불 집회가 5일보다 못하다든지 아니면 광화문 집회 열기에도 못 미치는 작품이 될 경우에는 친문 세력 동원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호의 촛불 자체가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호라는 촛불이 완전히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좌파들의 모든 공세도 스톱되는 것이고요. 좌파의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파들의 공세에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시인해야 되고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일 날에 조국 수호 촛불 집회의 제목을 최후 통첩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추가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화력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화력을 모으는데 지원해 줄 뭔가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번에 한겨레 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일의 한겨레 보도는 죽어가는 조국 촛불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차원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 말은 이번 한겨레의 일면 탑 기사가 단순한 언론사 차원의 보도라기보다는 고차원의 기획된 전략적 보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유한국당도 한겨레의 이런 기사 도발에 대해서 의혹의 배후를 여권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폭 집단이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최동욱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최동욱 전 청장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어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물타기, 본질 흐르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도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가장 치졸한 방식으로 시작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로 몰고 가더니 정작 검찰개혁에 대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으니까 겨우 들고 나온 게 성접대 윤중천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치사하고 궁색하고 통속적인 삼류소설 같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자면 조국까지 윤 총장의 관련 기사를 부인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의 기사 도발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 같습니다. 11일 오전만 해도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조국이.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사안이 커지니까 결국 윤 총장에 대한 한겨레의 의혹 보도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 그 점검을 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조국이 말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분명하게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20일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조만간 이제 손해배상 또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12일에 조국수호 촛불 집회에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흥행을 좀 해보려고 하던 한겨레 시도는 완전히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오히려 이로 인해 가지고 한겨레도 치명상을 입고 12일에 집회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전국의 전환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 안 통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래저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거리로 삼던 이 서초동 조국수호 촛불 집회마저도 풍전등화 신세이니 이제 문재인의 이담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9일 이 광화문 집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이 집회가 청와대와 친문 세력 전체에 얼마나 큰 충격파를 던져주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조작하고 왜곡하고 변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좌파들이 그저 불쌍하기만 합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좌파 매체까지 합세해가지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조국 촛불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차원의 의도된 기획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언론들이 지금 이미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 윤 총장 의혹 보도 때문에 조국 촛불의 열기가 뜨거워질 것이라 그랬는데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만큼 광화문 집회가 집권 여당과 친문 세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주목됩니다.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